국민의힘 유재화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 류재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반적인 선거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점점 공식적인 선거 운동 기간이 다가오면서 선거 분위기가 후끈 이제 달아오르고 있는 걸 느끼는데요. 네. 이제까지는 이제 시민들이 조금씩 이따금씩만 좀 반응을 해주셨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시진 않으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거 기간이 다가오니까 음.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말도 거시고 네. 의견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저희가 후보들이 하는 얘기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시고 네.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세요?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요. 심판론, 뭐 청산, 탄핵 이런 거 갈라치기 좀 그만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네. 우리 민생과 관련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뿐만 아니라 거의 호소하십니다. 네, 그러시군요. 당협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쭉 꾸준히 활동을 해오셨어요. 네. 주로 어떤 활동을 해오셨나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과 세종시갑 당협위원장을 계속 해오면서 사실 교육 문제를 많이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당에서 교육 문제를 잘 건드리진 않거든요. 네. 근데 저는 세종시의 교육 환경 문제를 많이 관심 가지면서 활동해 왔는데 학군이 좋아야 세종이 산다라는 슬로건으로 계속 활동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요, 2호 공약이죠. 네. 세종 공립학원 신설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왜 이렇게 교육 얘기에 집중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세종시의 가장 지금 당면한 과제가 경제 활성화입니다. 경제 활성화. 네. 이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업인들을 불렀어요. 네. 기업인들과 같이 면담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세종시에 기업을 이전시키거나 아니면 세종시에서 창업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대답이 제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뭐 세제 혜택을 달라 아니면 뭐 토지를 저렴하게 아니면 무상으로 임대해달라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기업인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는 세종시의 교육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얘기였어요. 네. 왜 그러냐면 기업이 세종시에 가려면 자기들이 채용할 수 있는 인재가 배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종시에서. 네. 그러니까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대학이 있느냐 이걸 먼저 첫 번째로 물었고요. 두 번째로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데리고 있는 인재들이 세종시에 같이 내려가려면 그 인재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좋은 교육 환경이 세종시에 형성돼 있어야 하는데 네. 그러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안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유치원부터 해서 대학교까지 전반적인 세종시의 교육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기업이 오지 않고 기업이 오지 않으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면 경제 활성화는 요원한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교육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 교육 문제가 곧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지어서 지금 세종시에 연합 대학이죠. 대학들이 캠퍼스 입주를 해야 되는데 지연되고 있어요. 네, 네.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공동 캠퍼스 부지가 세종시에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여기 뭐 임대형, 뭐 분양형으로 이제 다양하게 의사들을 표시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컨셉으로 어떤 특성으로 대학이 올 것이냐가 중요하지 네. 그냥 대학을 오라고 하면 대학도 그냥 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종시의 전략산업, 주력산업과 연계된 대학이 와야 그 대학도 이제 그 대학에도 학생들이 들어오고 네. 그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그 세종시에 있는 기업에 취직을 하거든요. 결국 컨셉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네. 공동 캠퍼스 부지가 마련돼 있지만 그 안에 대학들이 들어오는 것도 지지부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대부분 신행정 수도 시즌2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관련지어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 1호 공약입니다. 네. 신행정 수도법 시즌2 추진인데요. 이게 뭔가 하냐면 2004년에 처음 우리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법이 법률이 됐죠. 네. 근데 그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가로막혀서 좌절됐습니다. 이게 관습 헌법론에 막힌 겁니다. 네. 근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세종시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네. 이제 20년 지난 지금 세종시는 40만 인구의 어엿한 도시가 됐죠. 이제는 수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바뀌었다. 이제는 그 당시에 20년 전에 좌절되었던
수도 이전법을 2024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쉽고 빠른 수도 이전 방법입니다. 그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그럼 또 위헌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십니다. 제가 서울대 출신 법률 전문가 변호사 아닙니까? 위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관습 헌법론 자체가 그 2004년 이후에 굉장한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관습 헌법론이 유지될지도 의문이고 유지된다 하더라도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면서 행정 수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판이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함부로 위헌 결정을 못하는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연내에 2024년 내에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딱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개헌보다는 훨씬 심플한 방법이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얘기도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후보의 공천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로 인한 어떤 유불리, 정치적 표계산은 안 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겠죠. 그보다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건 이게 제 입장에서는 굉장한 기회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회라고 보냐면요. 사실 선거 때만 되면 총선은 더 그렇지만 정당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그 지역 비전이 무엇이냐에 관한 논의는 정당 구조에 묻혀서 실종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세종시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는데 그렇죠. 민주당 후보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당 구조가 깨져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지금 남는 건 결국 세종시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지역 비전 가지고 후보들끼리 치열한 논의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거든요. 네. 저는 이 기회가 온 게 우리 세종시한테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세종 시민들과 이번 총선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세종시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 현실이 지금 무엇인지 저희가 대놓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정당 구도 다 떠나서 당을 떠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결국 정치는 그래도 구도고 프레임 싸움으로 몰고 갈 건데요. 네네. 예,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김종민 후보는 이제 그런 어떤 다른 구도 프레임을 가지고 오려고 하실 겁니다. 노련한 정치인이시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김종민 후보와 저의 차별화되는 지점, 네. 제가 가진 강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세종시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돈 벌며 살고 있는 보통 세종 시민, 진짜 세종 시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종 시민의 눈높이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시민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세종시장직 인수위,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을 거치면서 지금 집권 여당이 밀어주는 젊은 후보거든요. 예, 단수고청도 받았고요. 지금 중앙선대위 대변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일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집권 여당 기호 2번 후보니까요. 그래서 그 지점이 김종민 후보와 비교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지점이고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세종시가 제2의 고향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인지 세종시를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거는 굉장히 단순한 이유인데 제 아내가, 제 배우자가 공무원입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이 되면서 저도 이제 세종시로 같이 이사를 네네. 왔고요. 그래서 저기 고향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 고향은 충북 충주입니다. 아, 네. 제 2의 고향이 이제 네. 세종시가 되는 거죠. 근데 저희 아이들의 고향은 진짜 세종시예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꼽혀갈 세종시이기 때문에 제가 세종시 발전에 이렇게 등한시할 수가 없고 여기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세종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세종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현안은 무엇입니까? 경제 활성화예요. 근데 그 경제 활성화 이게 엮여 있는데요. 경제 활성화가 되려면 행정 수도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아까 신행정수도법 시즌 2 추진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행정수도 완성에서 나온 거고, 경제 활성화가 되려니까 교육 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 교육 환경이 갖춰져야 기업이 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육 문제도 그래서 나온 거고, 상가 공실이라는 게 경제 활성화 문제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종시는 결국 돈이 돌고 사람이 모아야 상가 공실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경제 문제는 교육 문제가 엮여 있고 행정 수도 문제가 엮여 있다. 그리고 세종시의 전략 산업이 설정돼야 됩니다. 세종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산업 2개가
하나는 문화관광산업이고요. 하나는 공공데이터 AI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산업은 모든 수도가 다 문화관광산업이 시 주요 수입원이에요. 네. 근데 세종시는 지금 그게 전무하거든요. 이 부분 신경 써야 되고. 음. 공공데이터 AI 산업은 뭐냐면 17개 시도 중 세종시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세종시만 할 수 있는 산업을 고르라. 그러면 그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세종시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공공데이터가 집적돼 있거든요. 네. 이걸 개방하고 활용하면 민간 기업들은 그걸 활용해서 굉장한 어떤 서비스들을 네.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사이버 보안이다, 개인정보 보호 같은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네. 그것 또한 새로운 산업의 장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관광산업과 함께 세종시 경제발전을 이끌어가면 행정수도와 교육 환경이 개선된다는 전제하에 상가 공실 문제, 경제 활성 문제 다 해결됩니다. 공공데이터와 AI 산업 맥화 조성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세종시에 들어와 있는 네이버와의 연계도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세종시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각 세종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이버가 지금 방대한 양의 지금 개인정보를 거기서 개인정보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관련된 정보들을 거기서 이제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기능을 지금 세종시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네이버와 세종시의 공공데이터 연계해서 또 다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문제 중에서 교육 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아젠다 중에 하나인데요. 교육 발전 특구로 지정되면 네이버 고등학교 같은 게 세종시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기후 문제도 심각한데요. 기후 위기와 관련된 공약은 없을까요? 기후 위기에 딱 최적화된 공약은 뭐 딱히 없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문화관광산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생태 기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수 정당도 이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봐야 된다, 더 전향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산업 관련해서 세종에 금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금강 세종 구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세정보를 철거하지 않기로 되면서 재가동하기로 하면서 여기를 다시 뭐 준설 작업을 해서 완전 개발해 가지고 뭐 유람선을 둥둥 띄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으나 지금 시대는 이제 개발과 보전이라는 어떤 대립으로 볼 게 아니라 그 둘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생태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양립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기후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개발과 세종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신기술 개발의 장이 되면 테스트 베드가 되면 기후 위기와 관련된 것도 탄소 배출이라는가 이런 것도 기술 개발 관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규제를 풀고 기술 개발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면 탄소 배출량도 줄이고 기후 위기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선이 되신다면 어떤 상임위에서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행안위, 행안위. 예, 굉장히 행정안전위. 의외입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 신행정수도법 시즌 2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세종시를 행정 수도로 만들려면 행안위에서 신행정수도법 시즌 2 수도 이전법을 제가 대표 발의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행안위 위원들부터 설득해야 됩니다. 당연히 행안위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총선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남겨주세요.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저는 시민 눈높이에서 시민이 원하는 일을 시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겠습니다. 더 이상 고장난 라디오처럼 행정수도, 행정수도, 정권심판, 야당심판 이런 말 그만하겠습니다.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봐야 될 때입니다. 세종시가 더 이상 정체된 세종시가 아니라 변화를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세종시로 만들어가는 선거가 이번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의 편에 서겠습니다. 저를 적극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